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잘 안 해요. 우리 애는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유형이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도 당연히 J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아무래도 좀 P형이라고 하면 좀 게으르다거나 충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 엄청 규칙적이고 성실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요즘 MBTI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좀 P형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내가 공부한 엄마, 천재를 키우는 반부마마입니다. 공부 습관과 관련된 MBTI 유형인 J와 P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거나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면 오늘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판단형인 J타입과 인식형인 P타입은 사람의 생활 습관에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공부 태도와 또 습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J타입과 P타입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형은요, 소위 우등생 타입이 많습니다. 성실하고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편이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예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에도 순응을 잘하는 편이라서 말도 잘 듣고요. 공부에 대한 열정도 스스로 강한 편이니까요. 이런 타입은 학습법만 잘 잡아주었을 때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타입인데요. 일단 본인이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공부법이 몸에 익어버리면 열심히 는 하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타입들은 또 한 번 세운 계획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의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리고 공부를 요령껏 하는 그 자체에 또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직하게 꿋꿋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자기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거나 또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 라고 단정하기 쉬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P형들은 임기응변에 탁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편이에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법에 관심이 많은 타입이기도 한데요. 이해력이 좋은 편이지만 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게으르게 보일 수 있는 타입이라서 평소에는 공부를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험 직전에 집중력이 향상돼서 몰입하는 타입이라서 벼락치기에 유난히 강한 유형이기도 한데요. 이런 성향의 P타입들은 꽉 짜인 스케줄대로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소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뜸을 많이 들이는 편인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깊이 몰입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좀 자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몰입하는 경향이 강해서 게임이나 SNS 같은 매체에도 빠지기 쉬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SJ 타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SJ 타입들은 필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생 타입인데요. 간혹 가다가 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특유의 고지식함이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공부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타입의 학생들은 하나의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방법을 모든 과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고지식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문가의 말은 굉장히 또 잘 듣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멘토가 전략을 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SJ 타입을 부모가 갖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가 쉬운데요. 이런 SJ 타입의 부모들 중에는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요. 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뇌과학적으로도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야지 뇌가 최적화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잘 거 다 자고 언제 공부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깨어있는 동안 효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공부법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사실 저는 열심히 하기는 싫고 좀 효율적으로 살고 싶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쭉 제 채널을 함께 해주시면 열심히는 하긴 싫지만 잘하고 싶으신 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P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SP
NTP 타입의 경우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극도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타입이죠. 이런 친구들이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 벼락치기로 좋은 성과를 보이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벼락치기가 실패하는 경우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는 타입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 친구들은 또 감각이 예민한 편이라서 이 공부하는 주위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잘 받는 편이라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타입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력이 높고 또 성공에 대한 보상에도 크게 자극을 받는 기질이라고 하는데, 다만 과도한 경쟁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기본적인 성향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 졌다는 패배감을 자기가 참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자기가 질 것 같은 경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성향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지레 포기를 해버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수포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미리 포기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런 SP 성향의 아이들은 어려운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아이들은 자기 실력보다 쉬운 과정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재미를 느끼면서 실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타입들은 생활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스터디 플래너 사용법을 익혀서 생활 태도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동기부여를 해주었을 때 효과가 큰 반면에 지속력이 약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멘토와 공부법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NJ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NJ 타입은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으로 계획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는 소위 철학가 타입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의미를 찾는 게 우선인 타입인데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인데, 계획을 세워놓고 달성을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NFJ 성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좋은 편이고 또 독서를 좋아하는 타입이라 공부에 굉장히 최적화된 두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본인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무기력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주변에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또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NTJ 성향의 경우에는 네가 공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해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해요. 때문에 지식을 제공해주는 멘토가 잘 맞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NP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톡톡 튀는 발상과 호기심, 상상력을 가진 타입인데요. 창의력이 좋지만 주의 집중이 산만하다라는 단점을 갖습니다. 이 기질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잘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NP 타입은 자신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이나 재미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애정 욕구가 큰 편이라서 감정 교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NFP 성향의 경우에는 뭔가 설득을 해야 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뭐냐면 S타입 특유의 꼼꼼한 공부법을 강요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좀 산만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책을 읽을 때 좀 대충대충 읽는 것 같은 모습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NTP 타입은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하지 않는다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하고 싶은 것은 되게 잘하는데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호불호가 심한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공부에 빠질 수 있도록 호기심을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머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금방 성적이 오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타입들은 보다는 정시를 보는 것이 더 맞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NP 타입의 성향인 친구들은 대부분 좀 손이 게으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꼭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E 타입과 I 타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20살 이전에는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보다 양쪽이 섞여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자면 이 외향적인 경우는 말을 하면서
나눠서 설명을 하는 소위 하브루타 공부법이 잘 맞고, 내향성을 가진 친구들은 백지에다가 개념을 정리하는 백지 정리법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각 타입별로 특징과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6가지 타입별로 주기능, 부기능 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서 봐야 할지가 서로 또 타입마다 다른데요. 재밌으신가요? 이런 성향별 공부 타입과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까지 참고했던 이 MBTI 공부혁명이라는 책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소개해 드렸던 부분은 주로 이제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각 타입별로 16개 타입별로 뒷부분에 실제 상담 사례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상담 사례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분께서 학습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을 만나보면서 그 봤던 사례들의 기반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본인과 맞지 않는 공부법 때문에 제대로 효율을 내지 못하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자녀의 타입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좀 J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거는 그냥 좀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화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 자신을 좀 자유로운 상황에 둬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MBTI 같은 이런 성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고 또 남녀의 차이도 있고 나이를 먹으면서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사회화가 되면서 또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타입이 어떤지 한 번씩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이 MBTI 무료 성격 유형 홈페이지는 가짜인 거는 다들 아시죠? 이 사이트가 실제로 MBTI 검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여러분의 타입이 잘못된 타입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타입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타입을 추적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성실하게 뭘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몰아서 몰입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도록 생활 패턴을 놔두는 편이거든요. 저희 그래서 첫째 아이를 보면은 한동안은 피아노만 계속 쳐요. 3달, 4달을 피아노만 계속 쳐요. 근데 요즘은 또 수학 공부만 맨날 해요. 그래서 뭔가 또 갑자기 꽂히게 되면 그것만 몇 달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되게 긴데 보통 3-4달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매일 수학 공부만 하거든요, 집에서. 그랬더니 이제 애들 아빠가 피아노 한 번만 쳐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애가 싫어해요. 왜냐면 오랜만에 쳐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아노를 어렵게 몇 달씩 막 울면서 자기가 해가지고 배웠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매일 1시간씩 조금씩이라도 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서 부모님의 성향이 나눠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연습하면 며칠이면 다시 돌아올 텐데 뭐 하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인 편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생각이 좀 더 강해졌어요.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입니다. 뭔가 몰입해서 초집중해서 배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어차피 수학 공부에 이제 몰입해 있는 상황이니까 괜히 또 딴 거를 한다고 걔가 지금 몰입을 해 있는 그 상황을 깨는 것보다는 한동안 거기에 푹 잠기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럴 때 퀀텀 리프가 이루어진다는 게 또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퀀텀 요가하는 반부마마였습니다.